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혹시 지나가시던 분들도 관심 있으면 얘기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2019년서부터 충북 청주시에서 수박농사를 짓고 있는 대표농부 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농장은 은현농장이고요. 제가 농장에서 생산하는 수박의 브랜드는 가치수박입니다. 가치수박은 영어로 투게더의 가치와 밸류의 가치를 합쳐서 만든 브랜드입니다. 지금 제 왼쪽에 보시면 수박하고 메론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그 수박 브랜드가 가치수박입니다. 저는 사실 이 귀농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고 힘든 거라서 저는 귀농하기 전에 대기업에 임원으로 근무를 했었는데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7년 정도 창업 준비를 했고요. 다시 귀농을 결정하고 수박 농사의 전문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다른 농장에서 1년 동안 머슴 아닌 머슴살이를 하고 8년 만에 창업을 했습니다. 그 덕분인지 몰라도 저는 매년 귀농 첫 해부터 매출은 한 1억 2천, 수익은 평균 한 7천 정도를 올리고 있고요. 올해는 수박값이 좋아서 약간 좀 상회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전경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청주시에 있는 은현농장이고요. 하우스는 15동, 200평 기준에서 약 3,500평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귀농하시는 분들이 유념을 해두셔야 될 게 본인이 어떤 지역에 가서 어떤 농작물을 재배하실 건가를 결정을 한 다음에 그 농작물을 어느 정도 규모로 재배를 하거나 생산을 해야 내가 원하는 만큼의 수익이 나올지를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 5년 동안 그 귀농 창업을 실제 해서 농사를 지어서 농산물을 판매한 결과 몇 가지 귀농 창업을 해서 망하지 않는 그런 몇 가지 그 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신 분들한테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귀농을 하시면서 제일 선행이 돼야 되는 게 전문 기술이에요. 서울에서 당구장을 하거나 치킨집을 오픈을 할 때도 사실은 닭을 튀기는 법도 공부를 해야 되고 당구를 치는 법도 공부를 해야 되듯이 시골에 가서 귀농 작업을 하려고 그러면 농산물을 어떻게 재배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또 생산을 해서 유통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 기술 습득이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자금입니다. 자금. 시세말로 서울에서 이것저것 하다가 안 되면 시골에 가서 농사나 짓지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시골에 가면 뭐 농사 지을 땅도 널려 있고 살 집도 널려 있고 그렇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가보시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가시면 또 생각만큼 정부나 지자체에서 돈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창업 자금을 받아서 농사를 지시는데, 창업 자금을 받으면 나중에 상환하는 것들을 반드시 고려를 해서 자금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100% 부채비율이 50% 넘어가면 생활하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 시골은 이렇게 본인 차량과 본인 소유의 어떤
집과 이런 것들이 없으면 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아직도 시골 인심이 좋기는 한데 예전만큼 아무것도 없이 입만 가지고 가서 생활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시골 사람들이 그냥 맨몸으로 와서 있는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요새는. 그래서 어느 정도 본인이 그 자금을 가지고 오셔야 되고, 또 부채를 지시더라도 50%가 넘어가면 이자 비용 때문에 힘들어요. 왜냐하면 월급 생활자는 매월 고정적인 월급이 예상이 되잖아요. 근데 농사를 지으면 고정적인 수익이 예측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날씨나 또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내가 5천만 원의 수익을 예상을 하고 농사를 지었어도 실제로 수확할 때 가면 100만 원의 수익도 못 건질 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 다른 사람 돈을 가지고 농사를 시작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귀농귀촌을 고민을 하실 때 어느 지역으로 갈 것인가, 또 어떤 농산물이 나한테 맞는 것인가를 오랫동안 고민을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집이 소파인데 원칙이 있었어요. 반경 100km, 우리 집에서 동서남북으로 100km, 대중교통으로 1시간 반 거리, 이렇게 원칙을 세워놓고 귀농지를 고르고, 그 다음에 작물은 수박, 제가 워낙 수박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수박이 작기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판매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러니까 다른 농산물은 재배를 하면서 판매까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목돈이 들어가고 푼돈이 나오는 형태예요. 농사는 어떻게 농사를 져야 되냐면 돈이 되는 농사를 져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시면 그냥 자선사업하러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농사라는 업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래야 되는데, 가장 이상적인 건 어떤 농사가 좋으냐면 푼돈이 들어가서 목돈이 나오는 그런 형태의 농사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기간이 길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 귀농하시는 분이 인삼농사를 진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인삼농사를 짓기 위해서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몇 억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몇 억을 회수하려면 5년 뒤, 6년 뒤에 회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5년 뒤, 6년 동안을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농사를 선택을 하면 굉장히 어렵죠. 또 예를 들어서 본인이 나무에 관심 있다고 사과 농사를 지러 간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처음에 농사를 지어서 사과나무를 심었을 때 소비자가 어떤 품종을 좋아했을 때 그 나무를 심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수확할 때 보통 3년 정도 있다가 수확을 하는데, 그 3년 뒤에 소비자 기호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심어놓은 나무에서 수익을 창출하기도 전에 다른 품종으로 대체를 해야 되는 위험성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수박은 작기가 3월 달에 심어서 6월 달에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고, 6월 달에 심어서 8월 달에 판매를 하는, 그러니까 한 작기에 3개월 또는 2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자금 회전 측면에서 굉장히 위험 부담이 낮은 거죠. 그래서 수박을 선택을 하게 됐고, 또 하나는 수박의 경우는 다른 농산물의 경우는 농사를 아무리 잘 져놔도 본인이 팔아야 돼요. 내 농산물이 좋습니다라고 팔아야 되는데, 수박 같은 경우는 농사를 잘 져놓으면 자기가 소문을 내지 않아도 귀신같이 수박을 사러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전체를 계약 재배해서 그냥 다 넘기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수박을 선택을 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귀농귀촌을 하셔서 농사를 지으시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귀농귀촌을 결정하신 시기에 자금이 얼마나 있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자금을 어떻게 유동할 수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귀농을 하면서 들어간 총 자금이 1억 5천 정도 돼요.
2019년도에 1억 5천을 주고 귀농귀촌을 1억 5천 정도를 들여서 농막을 짓고 하우스를 짓고 농사를 시작했는데 그 다음 해부터 바로 수익이 한 7천 정도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농사를 4년째 짓고 있으니까 대략 한 2억 8천 정도의 수익이 난 거죠. 그러면 제가 투자한 1억 5천은 회수가 다 됐겠죠. 그런 식으로 농업도 어느 정도 사업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하시면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빠른 자금에도 예를 들어서 내 돈을 투자하고 특히 논농사 같은 게 그런 경우죠. 봄에 돈을 막 쓰기 시작해서 한 6개월, 7개월 있다 자금 회전이 되잖아요. 그런 농사를 원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본인이 자금이 상황이 넉넉지 않다 그러면 자기가 빠른 과체류나 이런 수박류나 이런 종류의 것들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24시간 자기가 농업에 나는 24시간 아니라 365일 동안 농장에서 일을 할 수 있어. 이런 분들은 버섯이나 매일매일 생산해서 따는 버섯이나 토마토나 딸기나 이런 것들을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가지나 고추나 이런 것들을 하셔도 되는데, 나는 매일매일 농사일에 집중할 수 없어. 나는 한 6개월 정도는 농사를 짓고 한 4개월은 쉬고 나머지 2개월은 준비를 해야 돼. 이런 경우가 생기면 그런 작물을 선택하시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토마토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토마토가 달리기 시작하면 매일매일 수확을 해서 매일매일 팔아야 돼요. 안 그러면 상하니까. 근데 그 기간이 한 달에서 2달 정도 걸려요. 매일매일 수확해서 매일매일 본인이 출하해야 되는 경우가. 그러면 밤낮 없이 일을 해요. 정말 힘들어요. 근데 본인이 그런 작물의 특성을 이해를 못하고 또는 그 작물을 팔아서 들어오는 돈의 흐름을 이해를 못하고 나는 그냥 개념적으로 나는 토마토가 좋으니까 토마토 농사를 질 거야, 나는 버섯을 좋아하니까 버섯 농사 질 거야 하면 그런 분들은 100%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작물의 특성과 자금의 회전 기간이나 이런 걸 꼭 따져보시고 농사를 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골에 와서 농사를 지으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그 어머니들 예를 들면 텃밭 농사를 지세요. 근데 텃밭 농사를 지시면서 그걸 돈을 받고 파시지 않죠. 전부 아들, 딸들 나눠주고 이웃들 나눠주고. 그래서 기존에 농사를 지으셨던 분들은 돈을 못 번다는 게 일반적으로 통설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생산을 해도 판매가 잘 안 돼요. 판매를 할 수도 없고 양이 작으면. 그래서 항상 일정 규모 이상의 농사를 지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고구마 농사를 지신다고 가정을 하면, 내가 고구마를 좋아해서 고구마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적어도 5,000평은 져야 돼요. 그래야 이것저것 빼고 내가 1년에 한 5,000에서 7,000 정도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구마 농사가 좋다고 해서 한 300평 땅을 구해가지고 농사를 짓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1년 내내 농사를 지면 인건비도 안 나옵니다. 그냥 사드시는 게 훨씬 싸요. 그리고 판매가 안 돼요. 그런 농산물은. 그래서 항상 귀농하셔서 농산물을 선택하실 때 생산보다는 판매가 우선이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내가 직장을 다녔으면 그 직장 네트워크를 통해서 판매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장사를 하셨으면 장사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판다든지, 안 그러면 SNS를 잘하면 SNS를 통해서 판다든지 하는 판매 루트를 확보를 한 다음에 농산물을 생산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실패를 안 합니다. 일례로 그 TV에 가끔 나오죠. 뭐 상추 농사 하시는 분들이 상추를 갈아엎었다는 둥, 양파를 갈아엎었다는 둥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수요 대비 공급이 많거나 안 그러면 적재에 그 농산물을 판매를 못해서 그렇게 갈아엎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와닿지 않아요. 양파를 갈아엎거나 대파를 갈아엎는 게 얼마나 농민들한테 데미지가 큰지는 잘 모르는데, 만약에 양파를 갈아엎었다, 그다음 기본적으로 그분은 대략 한 3, 4천만 원의 빚이 생겨요. 그런 다음에 한 6개월 동안은 그 빚을 갚질 못해요. 그럼 다시 농사를 져서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 농사를 짓기 위해서 또 다시 3, 4천만 원의 자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농사를 한번 잘못 져서 갈아엎기 시작하면 1년 되면 그냥 1억 5천의 빚이 자기한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농작물을 선택을 할 때는 판매를 염두에 두시고 농작물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시간 관계로 많은 얘기를 못 드렸는데, 이 귀농 귀촌, 사실은 제가 오늘 나온 이유는, 저는 사실은 수박 농사를 짓기 때문에 판매에 대한 걱정은 안 해요. 근데 이제 그 농정원에서 귀농 귀촌에 대한 홍보를 부탁한다고 해서 제가 이제 농장에서 수박하고 메론을 가지고 와서 저 수박하고 메론 홍보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 귀농 귀촌을 하면 도시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회는 많습니다. 확실하게 기회는 많은데, 그 기회가 많은 만큼 리스크도 커요. 그러니까는 귀농 귀촌을 하시기 전에 지금 여기 그린대로라는 이 귀농 귀촌 사이트라든가, 그 다음에 각 지역마다 농업기술센터라는 단체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 방문을 하셔서 본인이 귀농 귀촌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진로를 정해야 되는지, 어떤 농산물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하는 데에 대해서 컨설팅을 좀 받아보시고, 막연하게 저희 TV 프로그램 중에 나는 자연이라든가 농부들이 성공한 귀농 성공 스토리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귀농하면 저렇게 될 수 있어 그러는데, 그런 분들은 귀농하신 분들의 1%도 안 됩니다. 장단건데 1%도 안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귀농을 하셔서 5년 내에 정착을 하시는 확률도 5%가 안 돼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귀농 귀촌에 대해서 준비를 열심히 하시고 한 적어도 3년 이상 준비를 하시고 고민을 하셔서 내려오시는 분들은 거의 연소득이 30대 기준으로 해서 연소득이 한 2억 정도를 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만큼 이 귀농을 하시면 성공할 확률은 높습니다. 젊은 분들이. 연세가 드신 분들이 귀농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사회생활을 하고, 저도 이제 올해 환갑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정년 되기 전에 한 6년 전에 제가 자발적 퇴직을 했어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이 오시면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시골에서는 젊은 분들을 아무래도 우대하는 정책을 많이 쓰고 있고요. 연세가 드신 분들이 오시면 일반적인 지원에 창업자금이나 안 그러면 농업에 대한 지원이 젊은 사람보다 굉장히 작아요. 그 이유는 예상 수명이 작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60살에 귀농을 했잖아요. 근데 내가 돈이 3억이 필요해. 농사를 지을 때. 그러면 나라에서 돈을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60살 되시는 분들한테. 근데 보통의 정책 자금들은 어떻게 지원이 되냐면 5년거치 10년 상환이에요. 그러면 60살에 돈을 빌렸어, 3억을. 그러면 65살 때부터 갚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75살 때까지. 근데 대부분 75살까지 경제적인 활동을 하거나 살 거라고 믿어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잘 안 빌려줘요. 돈을 지원을 안 해줘요. 근데 젊은 분들은 30대, 40대 분들은 3억 이외에 더 많은 자금을 지원을 해주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20년 기대 수명이 4, 50년이 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혜택과 훨씬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약간 나이 드신 사람이 농촌에 오시면 왜 젊은 사람들은 지원을 해주고 나이 많은 사람들은 지원을 안 해주냐 하는데, 그거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 귀농을 하시려고 생각을 했다면
가능하면 1년에라도 빨리 귀농을 하시는 게 본인들한테 유리하고요. 또 젊은 분들은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좀 더 고민을 많이 해보시고 한 3년 정도 열심히 연구를 하시다가 내려오시면 그분들은 꼭 성공을 하십니다. 네. 간단하게 제가 5년 동안 귀농, 사실 저는 지금 충주시 신림면에 있는데, 충주시 신림면에 오셔서, 충주시에 오셔서 수박농사하는 진용기를 아냐고 하면 애지간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지을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농사를 짓고, 또 그 지역사회에서는 귀농해서 농사를 열심히 짓는 사람들을 굉장히 격려를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지역신문에 또 홍보를 해주고, 농정원에서도 또 책을 통해서 홍보를 해주시고, 그래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기회는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에서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경쟁률이 세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혜택을 볼 수 있는 확률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시골에서는 사람이 적잖아요. 그러니까는 조금만 열심히 해도 그 사람이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고민을 많이 해보시고 귀촌을 하셔서 돈을 많이 버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간단하게 제가 질문을 받겠습니다. 뭘 준비해야 되죠? 이게 3년, 제가 이제 물리적인 기간을 3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그거는 이제 제가 높아지면 하는 얘기고, 준비를 1년을 하셔도 되고 6개월을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농업이라는 거에 대한 특성을 좀 공부를 그러니까 원래 내가 출신지가 농촌이다, 그런 분들은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도시에서 태어나서 도시에서 산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드린 건데요. 그런 분들은 농업에 대한 특성을 잘 모르세요. 그리고 작물에 대한 이해도도 굉장히 낮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적어도 2년 정도는 내가 어느 지역을 가서 농사를 지을 것인가, 또는 어떤 작물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되고, 또 내가 시골에 갔을 때 어느 정도의 자금이 소요가 될 것인가, 또는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이 얼마큼이 될 수 있을까를 하시라는 말씀이고, 나머지 1년은 농사를 안 지어보신 분들은 내가 예를 들어서 당근을 최종적으로 내가 농작물을 선택을 했으면, 당근이 많이 유통되는 예를 들어 제주도나 안 그러면 이천이나 이런 데 농가를 가셔서 실제로 농사 체험을 해보셔야 돼요. 3개월이든 한 작기 동안. 그러니까 씨를 뿌려서 파종을 해서 생산해서 유통하는 데까지 관여를 해서 농사를 지어보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내가 농사를 짓기 시작해야 실패가 적어요. 안 그러고 그런 걸 그냥 책으로 보고 그냥 눈으로 한 이틀 가서 이렇게 눈으로 보고 농사를 지으면 그런 분들은 100%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리적으로 3년을 얘기한 거고요. 또 실제로 귀농이라는 건 새로운 근거지를 찾아서 떠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년 정도 걸려요. 결심을 하기까지. 보통 저 같은 경우도 귀농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7년 만에 실행을 했으니까 굉장히 오래 걸린 거죠. 물론 직장이라는 데를 다니고 있었으니까 조금 더 덜 했겠지만, 어쨌든 그 덕분인지 창업해서 1년 만에 수익이 이렇게 안정적인 수익이 나니까 그쪽 농사를 지으시던 분들도 다들 놀라시더라고요. 어디서 농사를 짓다 온 사람처럼 농사를 지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3년 말씀을 드린 건 그런 준비 과정을 좀 거쳐라,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하우스가 15동 정도 되니까 얘기하면 좀 1억 5천이면 한 동당 한 1,000만 원 정도 매출을 하는 것 같고, 이게 수확이 1년 농사 만약 1년을 기준으로 해서 몇 번 생산을 하는 생산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죠. 이게 이제 대부분 귀농을 하셨던 분들이 초기 자금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근데 초기 자금
자금은 실제로는 많이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1억 5천 정도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실제 농사에 관련된 시설을 만드는 데는 한 1억 1천 정도 들어갔어요. 근데 그 중에 한 8, 9천만 원은 정부 자금을 썼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 자금은 2천 정도밖에 안 들어간 거잖아요. 물론 그 돈은 갚아야 되는 돈이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농사에 관련된 부대 시설을 짓는다든가 농사 준비를 한다든가 하는 비용이 한 4천 정도 들어간 거죠. 그런 거니까 그 자금 계획을 잘 세우시면 실제로 내 돈이 많이 근데 이제 나중에 5년 되는 걸 갚아야 되니까 자금 계획을 잘 짜셔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거에 관심을 있고 좀 상담을 하고 싶다 그러면 명함 가지고 와서 언제든 전화 주시면 뭐 제가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수박은 원래 제 계획은 시골에 귀농을 해서 6개월 일하고 6개월을 놀자 이거였었어요. 그러니까 6개월은 열심히 일하고 6개월은 여행도 다니고 뭐 등산도 하고 제가 그림도 그리고 하고 싶은 것 좀 하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5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8개월 일을 하고 4개월을 쉬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 조만간 이제 외국을 나가서 뭐 한두 달 여행을 다닐 건데 지금 수박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심어서 6월 달에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고 바로 6월 달에 심어서 8월 달이나 9월 초에 판매를 하니까 봄에는 3개월이 걸리고 여름에는 2개월이 걸려서 총 5개월이 걸려요. 근데 앞뒤로 준비하고 마무리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 더 걸리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것저것 준비하고 오늘같이 이렇게 나와서 일하고 뭐 딴짓하고 그러면 그런 것까지 따져서 한 8개월 정도 7개월 8개월이 걸린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수박 같은 경우는 장점이 지금 매년 수박 농사하는 게 되게 어렵긴 한데 수박 농사의 가장 큰 장점은 돈이 나갈 때는 찔끔찔끔 나갑니다. 근데 들어올 때는 몇 천만 원이 한꺼번에 확 들어오죠. 왜냐하면 판매가 한 통 두 통 파는 게 아니라 7천 통씩 만 통씩 이렇게 그냥 다 계약 재배에서 넘기니까 계약 재배를 하는 순간 계약금 잔금이 들어오니까 보통 작년에 우리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동양제과? 예, 동양제과 영업소장 하시던 분이 2년 전에 은퇴를 하고 귀농을 해서 농사를 음성에다가 한 700평을 졌대요. 근데 2년 동안 계속 농사를 졌는데 돈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충주로 아까 그 6개월 살아보기 그 체험을 온 거예요. 와서 이제 선진지 견학을 갔는데 저를 만났는데 제가 그분 말을 듣고 그러면 농사를 져서 돈을 벌게 해줄 테니까 귀농을 해라 이쪽으로. 그래서 작년에 귀농을 해서 저희 신림면으로 귀농을 해서 올해부터 수박 농사를 첫 해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올해 매출 1억 2천 1억 6천 아니요 그분은 저보다 더 크게 농사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하우스 17동 4,500평 정도를 저는 저보다 1,000평을 더 져가지고 매출 1억 6천 순수익 8천 9천 정도 났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속 생겨요. 수박 농사는 배우기가 되게 어려운데 수박 농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충주 쪽에 오시면 제가 수박 농사를 질 수 있도록 물론 돈은 안 받습니다. 공짜입니다, 공짜. 근데 이제 저는 그 시골에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분도 자기 돈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돈 때문에 아주 애를 먹었는데 올해 수확이 그렇게 되는 바람에 이제 거의 빚을 청산하게 된 케이스고 그 전에 오셨던 분들도 같은 그 과정을 밟았는데 가장 좋은 건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되고 또 어느 지역을 선택을 할 때 이웃이 좋아야 돼요. 주변의 이웃이 좋은 분들을 만나면 정말 편하게 자기가 살 수도 있고 텃세가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농 귀촌하신 분들은 이 모험의식과 도전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이 기존에 계속 농촌에 사시던 분들은 하우스 같은 걸 안 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하세요. 그냥 노지에서 이렇게 뭐 논농사나 짓고 이러려고 그러지 이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처럼 시설 재배를 하거나 이러지 않으시려고 해요. 그래서 귀농 귀촌하신 분들이
확률적으로 훨씬 더 잘 사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수박은 연작 피해가 없나요? 어떻게? 수박도 연작 피해 있습니다. 수박도 5년 정도 되면 연작 피해가 있는데 이제 그 농법이 많이 바뀌어서 그 연작 피해가 안 되도록 하면서 농사를 짓는 기술이 계속 개발됐고 또 요즘에는 농약이나 비료가 많아져서 좋아져서 그렇게 연작 피해가 예전처럼 막 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뭐 토양 검사나 이런 걸 통해서 연작 피해를 줄이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한 곳에서 10년, 15년 농사를 계속 수박만 지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네. 그러면 이 수익이 매년 일정하게 나올 수 있는지가 궁금하고 이제 기후가 계속 바뀌는 게 심하잖아요. 근데도 유지가 되는지 궁금해요. 이게 그거 되게 중요한 건데요. 날씨나 기후 변화가 심해서 지금은 시설이 아니면 과채류나 채소를 재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고추도 전부 노지에서 재배를 하잖아요. 근데 노지에서 재배하면 웬만하면 죽습니다. 경험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텃밭 농사 접어서 알죠. 근데 이 하우스, 이 시설 농사를 하면 수확량이 굉장히 많아요. 문제는 돈이죠. 예, 그래서 아까 이제 안정적인 수익을 매년 확보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전문 기술을 배우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물을 재배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은 계속 떨어지죠. 그래서 근데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자꾸 수박 자랑을 해서 그런데 수박은 완전히 망하는 농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예를 들어서 고추 농사는 병이 들면 완전히 망하잖아요. 하나도 못 건지고. 근데 수박은 망해도 원가 나옵니다. 들어가는 원가. 왜냐하면 수박이 완전히 망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물의 특성이나 그런 재배 방법이나 전문 기술을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이 되죠.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귀농을 하면서 15년, 그 당시 10년 정도 된 69년생 농부를 만나서 이제 배웠는데 그 친구는 수박 농사를 해서 매년 순수익만 한 1억 7천씩.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물론 뭐 제가 학벌을 따지는 건 아닌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농사를 시작해서 매년 수익이 1억 7천씩 나는 거예요. 10년 동안. 그러니까 그 사람은 10년 동안 17억을 버는 거죠. 네. 그렇게 알면은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을 하면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올해도 그분은 한 2억 정도 벌었어요. 순수익으로. 너무 제가 뻥을 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저희 농장에 한번 와보시면 제가 실제 제가 언급했던 그분들을 다 만나게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